네, 안녕하십니까. 저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김영각입니다.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릴 내용은 사실 포장재 좀 일반적인 현 실태에 대해서 좀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아마 또 오늘 포럼 통해서 보다 구체적인 거는 다른 또 발표하시는 분들이 말씀을 드릴 걸로 예상되고, 저는 전체적인 이제 포장재 관리 정책부터 어떻게 지금 재활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각각 단계에서의 문제점이 뭔지, 그리고 그 어떤 방향들로 개선이 되어야 될지, 이런 부분들 좀 개괄적인 내용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재활용 방법을 가기 전에 저희가 이제 포장재는 누구나 다 잘 아시겠 걸로 해서 넘어가고요. 시간 관계상 좀 빠르게 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포장재를 저희 국가에서 재활용을 관리하는 정책의 가장 핵심이 이제 EPR 제도, 즉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말 그대로 생산자가 내가 판매한 제품 또는 포장재에 대해서 정부에서 매년 의무율을 줍니다. 그만큼을 재활용을 하라는 그런 제도이고요. 그 전 뭐 어떤 단지 포장재뿐만 아니라 일부 이제 품목들도 이렇게 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전지, 타이어, 윤활유, 형광등 현재 EPR로 돼 있고, 포장재 군에는 원래 이렇게 크게 4가지 군이 있었고, 금년도에 이런 비닐류 5종이 또 추가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뭐 전기, 전자나 이건 사실 EPR과 비슷한데 다른 그 법률에 의해서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수산물, 양식용 부자라든가 김발장, 곰포사일리즈 이런 농수산 쪽에서도 일부 EPR로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생산자의 재활용 의무형 방법은 사실은 직접 원래 생산자가 자기가 내놓은 제품의 포장재에 대해서 그 의무 양만큼을 재활용하는 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데, 현실적으로는 이 부분은 거의 이루어질 수가 없는 상태다 보니까 이 생산자들이 만든 조합을 통해서 이 의무를 이행토록 하는 그렇게 된 제도입니다. 단 이 포장재 부분하고 요 비닐류들에 대해서는 사실 포장재 공제조합하고 유통지원센터의 이 두 기관에서 좀 이완화돼서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포장재 종류를 보시면은 뭐 이렇게 지금 크게는 7가지로 저희가 구별해서 이 재활용 방법에 따라서 크게 7가지로 구별되고, 이것이 깊게 들어가면 더 세부적으로 나눠져서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EPR 제도 내에서 저희가 지금 올해 해야 될 양들입니다. 먼저 지금 이런 아까 말씀드린 EPR 대상 포장재의 금년도 예상입니다. 이거는 한 150만 톤이 지금 출고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저희가 지금 의무로 주어진 양은 지금 114만 톤 정도를 지금 올해 해야 될 지금 목표량으로 지금 삼고 있습니다. 그 EPR 체계 내에서의 포장재 관리는 원래 이제 다른 제품들 전지류나 타이어 이쪽은 공제조합에서 생산자와 재활용 사업자 모두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포장재에 대해서는 워낙 이 광범위하고 다양해서 좀 전문적으로 관리를 위해서 크게 공제조합하고 죄송합니다. 공제조합과 유통지원센터 이렇게 이완화돼서 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제조합에서는 주로 의무 생산자의 분담금 관리 쪽이 맡고 있고, 저희 센터 쪽에서는 이 수거 선별하는 사업자와 재활용 사업자를 지원해 가면서 이런 EPR 내에서의 재활용 실적들을 관리하고 최종적으로는 공단 환경부에 보고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그 EPR 제도 내에서의 포장재의 출고 재활용 실적의 추이입니다. 당연히 출고량은 지금 계속적으로 포장재 출고량은 늘어나고, 여기에 맞춰서 의무량도 지속적으로 지금 늘어난 추세고요. 사실 실적 포장재 전체적으로는 이 의무량을 계속적으로 초과 달성은 하고 있습니다. 단 항시 미달하는 품목이 있습니다. 종이팩하고 유리병은 아마 의무 달성을 거의 한 적이 없는 항시 미달된 품목이고, 저희가 가장 유가성이 높다고 생각했던 페트병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무색 투명 페트병이 작년부터 재주구조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지금 유색에서 무색으로 급속히 지금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사이다병 보시면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옛날 녹색의 대표 용기였는데 지금 이제 다 무색으로 전환하고, 이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수출 등 이 시장 상황도 안 좋다 보니까 이 페트병이 19년부터 또 의무를 미달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그 포장재의 수거, 선별, 재활용 것 과정들을 좀 간략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포장재 발생, 가정에서 발생됐을 때 크게 수거 체계는 그 장소의 문제라든가 수거의 용이성 때문에 사실은 단독주택에 있어가지고는 거의 지자체가 지금 혼합 배출하고 지자체가 관여해서 수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 공동주택에 있어가지고는 어떤 경제적인 이유나 아니면 이런 문제로 거의 지금은 민간의 주도하에서 이 공동주택 부분은 수거되고 재활용되는 상황입니다. 수거 선별까지는 지자체, 민간이 나눠져 있지만 결국은 이 모든 선별품들은 이런 재활용 사업자로 다 흘러 들어가는 그런 유형으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플라스틱류에 대해서는 필히 이 재질별로 재활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공정이 이 선별 공정입니다. 그래서 이 플라스틱에 대한 선별을 전문적으로 하는 곳만 국내에서도 한 160개가 넘게, 이 플라스틱에 대해서는 각 재질별로 다 선별을 지금 해서 각 재활용 사업자들, 어차피 재활용 사업자들도 각 재질별로 다 현재 국내에서는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필히 플라스틱류는 혼합 수거되더라도 이렇게 재질 선별을 거친 후에 재활용 사업자로 다 인계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 수거 부분은 지금 단독주택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주로 이제 이렇게 혼합돼서 모든 품목들이 혼합돼 가지고 지자체 주도하에서 지금 수거를 하고 있고요.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에 직접 이 수거 업체들과 계약을 맺고, 이 수거 업체는 뭐 폐지면 폐지 이런 부분들은 처리를 하고, 나머지 포장재나 이런 부분들은 또 전문 선별하거나 재활용하는 쪽으로 이렇게 인계를 하는 그런 구조가 좀 일반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선별장도 역시 지자체에서 갖고 온 건 지자체 선별장들을 다 운영을 하면서, 근데 문제는 아무래도 이렇게 혼합돼서 오다 보니까 선별 품질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공동주택은 그래도 4종 이상씩은 분리배출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민간에서 또 주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품질 면에서는 좀 낮다고 볼 수 있겠고요. 단 여기서는 이제 유리병이나 금속회 이런 부분은 주로 이제 재활용 사업자로 바로 가되, 플라스틱류는 이런 선별 공정들을 다 거쳐서 해서 여기서 선별된 품목들은 대부분 유가로 판매가 되고요. 단 비닐류에 있어가지고는 가장 유가성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무상으로 인계하면서 센터에서 각각의 사업자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재활용 과정들은 좀 넘어가겠습니다. 종이팩은 지금 현재 살균팩에 한해서, 멸균팩 빼고 나중에 설명드렸지만 지금 살균팩에 한해서 전량 지금 화장지로 지금 재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금속캔은 단순합니다. 철캔과 알루미늄캔을 구별해서 각각 제철 제강소로 해서 다시 그 금속 원료로 지금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리병 부분은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지금 제사용병 제로 지금 표시를 했는데요. 뭐 제사용병, 소주병이나 맥주병은 잘 아시다시피 보증금 제도 하에서 보증금에 따라서 지금 다시 반납해서 재사용을 하고 있고, 이거는 다 일회용병을 중심으로 한 과정입니다. 일회용병은 유리병에 있어가지고는 현재 재활용 자체가 90% 이상이 이 병을 만드는데 아직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색상 선별입니다. 유리병 쪽에서는요. 지금 국내 대부분 유리병들은 크게 무색, 갈색, 녹색 이 세 가지 색상으로 나오고, 이 색상 선별 후 이 원료 상태로 만들어서 재병 공장으로 90%가 가고, 일부가 최근에 이제 타용도로 좀씩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플라스틱류는 뭐 크게 이제 학술적으로 뭐 MRTR, TR로 구별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대부분의 플라스틱은 지금 이 MR 쪽, 물질 재활용 혹은 또 기계적 재활용이라고 하고, 이 MR 쪽으로 다 가고 있고요. 비닐류, 그러니까 복합 재질로 이루어진 비닐류 쪽에 있어서는 이 세 가지 방법들로 지금 재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CR 쪽에는 현재는 이제 열분의 유, 재생유 요 수준으로만 지금 재활용되는데, EPR 내에서의 필름류, 비닐류 쪽에서 현재 열분의 유는 사실 5% 내 수준입니다. 나머지는 비닐류만 봤을 때는 70% 이상이 고형 연료로 가고, 한 20% 정도가 이 재생 원료나 제품. 나머지 그 기타 플라스틱류,
비닐류 이외에는 거의 물질 재활용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플라스틱 중에서 특이한 품목이 있습니다. 스티로폼 계통입니다. 이게 원래는 이제 발포 합성 수지가 EPS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나온 품목인데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사실 이게 PS이기 때문에 여기 발포를 시킨 상태이기 때문에 가명을 하면은 다시 PS 원료로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PS 원료로 해서 이런 인조 목재, 액자라든가 바닥재, 인조 목재, 몰딩용 이런 인조 목재를 해서 많이 이제 중국 수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품목이고요. 페트병이 이제 최근에 많이 이슈도 되고 또 분리배출을 12월 25일부터 또 투명 페트병 고품질화가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페트병은 크게 지금 저희가 이제 세 가지로 구별해서 재활용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색상별로 이렇게 나눕니다. 투명한 것 별도로 하고 그 다음에 녹색 위주의 그 유색들이 있습니다. 유색은 또 별도로 공정을 타고 사실은 복합 재질이지만 어떻게 보면 갈색을 빼서 이렇게 각각의 이제 재생 원료로 만드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과거에 페트의 한 60%가 이제 무색이었다면 지금 보면은 한 85%까지 이렇게 상향되는, 이건 아마 좀 당분간은 계속 무색으로 전환율이 좀 높아질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페트병은 지금 상당히 공정 자체가 먼저 라벨의 제거가 좀 급선무고요. 라벨을 제거한 후에는 색상 선별, 색상을 자동 선별기로 처음에 들어올 때 선별자에서는 색상 구별 없이 들어옵니다. 통상 그러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여기서는 자동 선별기, 통상 자동 선별기로 이런 색상 선별을 거치고 여기는 주로 이제 많이 세척 공정들을 계속 거칩니다. 한 뭐 많게는 7번, 8번을 거치면서 그 겉에 이물질을 제거한 후 원료 상태로 만드는 게 바로 이 플레이크입니다. 이 플레이크 상태에서 다시 각각의 용도로 보내지게 되면은 대부분이 단섬유로 갑니다. 아직은 이 페트의 품질 상태가 이런 시트류나 아니면 장섬유, 옥강까지는 가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이 단섬유 쪽, 솜이나 이런 쪽으로 가고 부직포나 약간의 중저가 제품들이죠. 일부는 이제 이런 시트, 좀 완전 A급들은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다시 이제 PE와 필름류의 재활용 방법인데 이 부분은 간단히 하겠습니다. PPP 일반적인 용기들은 사실은 이제 펠레타를 다 시킵니다. 재질별로 해서. 그래서 이런 파레트라든가 파이프 이런 건축 아니면 공공자재로도 주로 이제 원료로 사용이 되고요. 지금 필름류는 사실 세 가지 방법입니다. 먼저 MR 방법이 있고 이런 유화, 재생유, 열분해유를 추출한 방법. 그 다음에 제일 많이 현재 쓰고 있는 게 이런 고형 연료를 해서 연료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시간 관계상 각 단계별 문제점은 아마 앞서서 그 환경부에서도 좀 이 부분은 좀 유사할 걸로 해서 간단히 그냥 넘어가겠는데 우선 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수거 단계부터 하는데 사실 재활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이 재질의 개선 문제가 거의 재활용, 선별 재활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재의 재질들이 아직은 국내 재활용에 용이하게 하기에는 너무 좀 많이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있어가지고 뭐 종이팩도 이렇게 살균팩 이원화된 구조라든가 사실 트레이류들이 요즘 식품용이 많이 하지만 유관상, 선별상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런 재질의 규격화도 필요하고 유리병부터 이런 재활용이 어려운 이런 아직까지의 재질 구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요. 페트병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하는데 이건 지금 작년부터 재질구조 환경부에서 하면서 이런 부분은 또 많이 지금 해소는 되고 있습니다. 각각의 단계에 대한 문제는 환경부에서 아마 앞서서 좀 말씀을 드린 부분들하고 다 유사를 하고요. 뭐 기술적인 부분이라든가 어떤 지원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그다음 수익성이 저하된 부분들이 있고요. 개선 역시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게 재활용이 용이한 포장재 재질로 이건 생산자의 인식 마인드가 좀 바뀔 필요가 1차적으로 있고요. 분리배출 역시 소비자의 마인드 바뀌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선별과 재활용에 가장 큰 전 단계에서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돼가지고 가장 좀 필요한 부분으로 생각되고요. 재활용 쪽 역시 여기 이런 재질이나 분리배출이 이루어짐에 개선됨에 따라서 어떤 기술적인 그런 개발들도 상당히 필요한데 아직까지 업계들의 영세성으로 어떤 자기 투자를 위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미흡하고, 이에 따라서 당분간은 좀 정부의 그런 정책 재정 지원이라든가 센터에서 역시 물론 지원은 하고 있지만요. 그런 부분이 있고, 사실 저희 또 하나는 재활용 쪽에 영세성과 더불어서 지금 구조 자체가 상당히 지금 좀 뭐랄까, 지금 재활용업 자체가 2008년부터 제조업에서 빠지다 보니까 공장 등록이 안 되고 이런 이에 따라서 어떤 구조적인 문제, 지원 체계 부족 이런 부분들의 영향을 받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그런 제조업에서 빠지면서 외국 노동자라든가 외국 인력이라든가 이런 데 쓰는데도 제한이 있는 이런 재활용 단계에서의 그런 구조적인 문제 해결도 좀 시급한 부분이고, 아마 이 기술 개발 쪽은 아마 여기도 뭐 참석은 하셨지만 어떤 이런 대기업 측면에서도 많은 같은 협력, 협조로서 진행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사로 좀 전체적으로 좀 정신없이 시간 때문에 좀 왔는데요. 이상으로 지금 발표는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